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에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입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 광고와 헷갈리시는 의료기관의 간판, 정확한 용어로는 명칭 표시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의료법 57조 1항 2호의 내용을 보시면요, 5개 광고물법에 따른 5개 광고물 중에 간판 빼고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만이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은 5개 광고물법상으로는 광고지만 의료 광고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바로 간판은 곧 의료법상으로는 명칭 표시판이 되는데, 명칭 표시판의 표시 방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42조 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요, 이 위임을 받은 의료법 시행규칙 40조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을 사용하고, 종별명칭의 크기는 23년 9월 개정 전에는 고유명칭과 동일한 크기, 23년 9월 개정 이후에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23년 9월 이후에 개원하시고 간판 다셨다면 크기가 똑같으면 안 되고 아주 조금이라도 작거나 커야 됩니다. 다만 의료법 42조 1항에만 형사처벌 조항이 붙어 있어서 표시 방법에 관한 시행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2항 위반 사항이 되니까 벌칙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니까 만약 명칭 표시 방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형사 고발 조치가 들어온 경우라면 이거 죄가 안 되므로 불송치 받으시면 됩니다. 즉 명칭 자체를 잘못 써야지, 명칭은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표시판에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칭 자체를 잘못 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명칭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애초에 보건소에 개설 신고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다만 만약 명칭 표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내게 되면 이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의 근거조항인 63조에는 42조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영업정지에 관한 64조의 사유에도 시정명령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지처분의 세부 기준을 미리 정해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에서도 시정명령 위반은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사유고요. 자, 구별할 것은 면허정지에 관한 66조에도 의료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부 기준은 없고, 제 의견으로는 명칭 표시는 의료기관에 관련된 것이지 의료인에 관련된 시정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정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정명령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명칭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랑 같은 수준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는 없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의료법상의 면허 취소 요건에도 해당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 면허의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명칭 표시판에는 로고, 명칭, 전문의 자격 및 전문 과목, 진료시간 및 진료일 등 법령에 정해진 내용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문 과목이 아닌 진료 과목의 경우에 만약 장소가 좁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명칭 표시판에 병행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진료 과목을 표기할 때는 전문 과목과 헷갈리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진료 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 과목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만약 명칭 표시판에 병기하는 경우라면 명칭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고요. 자, 다음으로 외벽이나 창문 시트지에는 이게 창문 외측에 붙인 것이라면 간판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의업 의광심에서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요, 간판이라면 사전심의 대상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56조 2항 11호 미심의 광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간판과 부간판으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간판에는 명칭 표시판의 표기 방법에 준하여 진료 내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전문 과목, 진료 과목만 표기가 가능하고 병행 표기이기 때문에 진료 과목이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명칭 표시판에 들어갈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되죠. 주간판에 진료 과목이 표기된 경우 진료 과목이라는 표기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때 진료 과목은 명칭 표기나 전문 과목의 표기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명칭 크기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 따로 분리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료 내용을 부간판에 표시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만, 부간판의 글자 크기 자체도 주간판의 명칭 및 전문 과목 표시보다는 작아야 이게 부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외벽, 창문, 시트지 광고나 간판 광고는 모두 간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 심의 대상에 제외된다고 보는 게 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56조 2항 11호, 즉 미심의 광고라는 취지의 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간판의 명칭 표시 방법에 대한 위반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명령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15일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표시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간판은 5개 광고물법상 5개 광고물이라서 지자체 조례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청에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간판과 시트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 최근 민원도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에 상담 신청 방법을 통해서 상담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